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맥락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 씨는 지금 그 상황에 웃긴 거예요. 그냥 계속 웃고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토토론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2기 현숙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구화에서 가장 답답했던 빌런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숙 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너무 답답해가지고 끌 뻔했어요. 고구마를 계속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빌런이라고 하면 정수 씨가 처음에 있었고 응, 그다음에 유순 씨, 영숙 씨가 있었는데 저는 이 세 명의 그 빌런으로서의 결은 비슷하지만 현숙 씨는 좀 괴를 달리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악의가 느껴지진 않아요. 응, 응.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출연자들은 서로를 쟁탈하기 위한 어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숙 씨가 만든 이슈들은 보면은 프로그램의 취지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현숙 씨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 때도 돋보였던 게 있는데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시고 네, 대학을 다니실 때뭐 오레이프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으시고 박사 과정도 하시다가 중간에 나오시고 학력이 되게 높으신 거죠. 네네. 그리고 무슨 줄넘기를 하는데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를 중국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정한 명확한 목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걸 나는 솔로에 똑같이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노력을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저번 화에서도 광역 도발을 한번 거시잖아요. 네네. 수영장에 갑자기 들어가겠다 이제 하는 것도 저는 이게 현숙 씨 차원에서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공부나 이런 것들은 방법이 명확한데 근데 이거는 본인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했던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그렇죠. 가령 점수가 만약에 내가 낮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들을 똑같이 나는 솔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정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쵸. 그리고 특히나 이 나는 솔로 같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호감도의 변화들을 읽어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죠. 분위기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치 빠르게 그 분위기를 읽고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음, 음. 그런 것들을 진짜 읽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면 각 상황의 모든 요소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분 같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네. 계속 양파 소스를 찾으시는 아, 장면이 되게 답답했었는데 네네. 그 완성되지 않은 양파와 양파 소스가 없는 거를 인지한 순간부터 나는 이 양파를 맛있게 먹어야 돼라는 게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을 꼭 해야 되는 미션이 된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노력하세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서버분 오실 때 저 여기 양파 소스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음. 계속 찾아요. 왜 안 오시지? 양파 소스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선 없으니까 또 찾으러 다니고 그 와중에 몇 번씩 일어나는데 자기 앞에 있던 참기름을 뿌린 양파를 또 치워야 되고 양파 소스를 갖고 와서는 또 옥순이한테 야 이거 냄새 맡아봐 이거 양파 소스 맞지?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푸파하러 가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하나 거기 드러나는 게 음. 이분이 1대1 데이트를 하실 때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고추팅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본인은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전에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맥락을 읽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거기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결국에는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감정적인 것들이 오가는 그런 자리인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추나 사과 플러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인 거네요. 그쵸. 근데 그런 게 해소 안 됐어도 우리나 출연진들 같으면 뭐 과거의 일이니까 덮고 넘어갈게요. 이분한테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막말로 그거 해소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경수 씨는 지금 그 상황에 웃긴 거예요. 그냥 계속 웃고 그만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오해가 있다고 한들 좀 건설적인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대다수가 진짜 전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그리고 맥락을 너무 못 읽으시다 보니까 음, 음.
1대1 데이트에서 자꾸 옛날 얘기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현숙 씨는 말을 잘 안 해요. 남들이 하는 얘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분위기와 그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고 1대1 데이트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30분 쉬지 않고 하시잖아요. 내리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났죠. 어떻게 보면 1대1에서는 상대방이 집중하고 맞춰주니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내가 눈치껏 대화에 참여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낯설 안에서도. 이전에 쌈 전달해주는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운 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현숙 씨는 그래서 매운 쌈이 몇 갠데? 그러면 매운 쌈을 못 받은 사람은 깻잎만 먹는 거야? 그럼 매운 건 뭐가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약간 갑분싸 되잖아요. 정말 왜 하는 거지? 2개 준다고 2개 뭐 이런 식 왜 이런 질문을 해? 라는 상황을 본인이 많이 겪었고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공부를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건 어찌됐든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범위 안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다 A 플러스 받고 그런 그쵸?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공부랑 대입시켜 봤을 때 모든 걸 다 이해하면은 내가 이 전체를 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수 씨가 내 생각대로 됐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방식과 이런 스텝을 탁탁탁 밟아 나가면은 경수 씨가 내게 돼야 되는데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수 씨가 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계기만 하나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회피 기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처럼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당연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숙 씨를 이해를 해보자면 네. 본인이 그런 성향으로 많은 걸 이뤄내신 성공을 경험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모든 것에 대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경수 씨는 진짜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는 거죠, 둘이.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로써 명확하게 해줘야만 그게 클리어해지는 게 현숙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 씨가 네. 이런 항상 하던 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기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왜냐 이거는 원래 걔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화에서도 경수 씨랑 옥순 씨가 데이트를 갔다 와서 후 나갔을 때 현수 씨가 완전 돌아버리셔가지고 계속 막 찾아다녔잖아요. 네네. 그것도 저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화를 보고 이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트가 다 끝났는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규격 외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니까 근데 그게 본인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불륜 커플 찾으러 간다고 이제 나갔다가 막상 딱 보니까 분위기가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또 회피 기동.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숙에 대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그랬겠거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도 좀 많고 이후에 현숙이 보여줄 행보에 대해서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상철 씨는 정희 씨랑 되게 이제 확고해지는 것 같고 영수 옥순도 그렇고 광수도 영자랑 확고한 것 같고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영식? 영철, 영식, 영수. 근데 이제 영철, 영수 씨와는 너무나도 서사가 없었고 네. 영식 씨 밖에 없는데.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는 걸지도 모르죠. 영식 씨가 나는솔로 내에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근데 현숙 씨 만나서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볼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 오늘은 이렇게 나는솔로 22기 현숙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슈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